조선 팔도 그 광활한 땅을 단 한 장의 지도로 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며 지도 한 장에 목숨을 걸었던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 바로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과연 김정호는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만든 대동여지도는 왜 그리도 특별했으며 그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과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19세기 조선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탈 위협이 고조되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그는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조선 전체를 아우르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지도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지도 제작은 단순히 지리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의 핵심 기밀이자 오직 소수의 전문 관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흔히 말하는 평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놀랍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공식 기록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죠. 마치 베일에 쌓인 듯 그의 삶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기록의 부재는 그의 삶이 얼마나 비범하고 고독한 길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대 주류 사회의 변두리에서 오직 지도를 향한 순수한 열정 하나로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영웅이었지만 그의 정신과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김정호가 조선 팔도를 3번이나 답사하고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무려 8번이나 올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의 헌신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편리한 교통수단도 정확한 측량 장비도 심지어는 제대로 된 숙박시설조차 없던 시절 오로지 자신의 2발과 눈에 의지하여 이 넓고 험난한 국토를 헤매고 다녔을 그의 모습을요. 그는 발품을 팔아 전국의 산과 강을 직접 측량하고 마을과 도로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관청의 기록과 고문원을 일일이 대조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거친 강줄기를 건너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가로지르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선의 지형을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생생하게 새겼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자연과 싸우고 때로는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곧 지도의 한 점, 한 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단순히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뜨거운 애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선 숭고한 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통해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이 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대동여지도라는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는 모두 한 장의 지도에 녹아들어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피땀 어린 노력과 지칠 줄 모르는 탐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지도의 혁명, 대동여지도입니다. 총 22책으로 구성된 이 지도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는 각각의 책으로 나뉘어 있어 마치 책처럼 접고 펼 수 있게 만들어져 휴대와 보관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당시 지도는 주로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되어 보관과 이동이 불편했음을 감안하면 김정호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필요할 때는 이 22책의 지도를 이어 붙여 거대한 한 장의 지도로 만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책의 축척과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지도를 사용하는 백성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김정호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도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지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국토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는
대동여 지도를 단순한 지리 정보를 넘어선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었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김정호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의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국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단순한 지도를 넘어선 당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실용주의 정신이 집약된 걸작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처럼 기호를 사용하여 산, 하천, 도로, 고을, 심지어는 봉수대나 역참까지 다양한 지리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야 지도에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방식이지만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이고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기호 덕분에 복잡하고 방대한 지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누구라도 지도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동여 지도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축척을 적용하여 과학적인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지도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가 일관된 비율로 제작되었기에 실제 거리나 면적을 지도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실학자들의 실용적인 관심과 맞물려 당시 조선의 지리 정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학은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하며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바로 이러한 실학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도 정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상업 활동을 활성화하며 군사적 방어를 강화하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호는 이러한 실용적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지도 제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오늘날 지리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호와 대동여 지도에 얽힌 이야기 중에는 흥미로우면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대원군이 대동여 지도를 보고 국가 기밀, 특히 군사 기밀이 적국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지도 제작에 사용된 목판을 압수하고 심지어 김정호를 옥에 가두어 죽게 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시대를 잘못 만나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비극적인 서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김정호의 삶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와 여러 사료들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정호가 대원군에 의해 옥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동여 지도가 대원군의 통치에 실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원군은 근대화와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던 인물로 정확한 지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기밀 유출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동여 지도를 국가 발전에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진실이 무엇이든 이 소문은 김정호의 삶과 그의 위대한 지도가 얼마나 극적인 요소들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한 위인의 삶이 어떻게 사람들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전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문들이 김정호의 업적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대동여 지도의 가치는 단순히 그 정교함이나 혁신적인 제작 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는 김정호라는 한 인간의 깊은 통찰력과 시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정호는 이 지도를 통해 평화 시에는 국가의 교통과 물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상업 활동을 증진하고 백성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군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도가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대 정신은 지도를 통해 국토를 깊이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곧 국가의 힘을 기르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도 제작자의 역할을 넘어 국토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했던 진정한 애국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도가 소수의 권력자나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삶의 지혜와 방향을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도는 단순한 지리 정보의 나열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그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담긴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또한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를 목판으로 제작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역시 백성들이 널리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의 일환이자 정보의 대중화를 향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당시 지도는 주로 필사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소수의 특권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국토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죠. 하지만 목판 인쇄를 통해 지도를 대량으로 보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국토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김정호는 지식이 소수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보의 민주화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농부들은 지도를 통해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인들은 최적의 교역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여행이나 이동 시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널리 보급하고자 했던 김정호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애민정신이 집약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김정호의 위대한 업적은 대동여 지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 청구도, 동여도 등 다른 뛰어난 지도들을 제작했고 대동지지와 같은 상세한 지리지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지리지를 통해 그 공간에 대한 역사, 문화, 사회, 행정적인 맥락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정호는 지도를 통해 공간의 형태를 파악하고 지리지를 통해 그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야 국토 정보를 더욱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현대 지리학에서도 강조하는 지리 정보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선 조선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기록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지리, 정보 시스템과 지리학 연구의 원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호는 당대 지리학의 최고봉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지닌 진정한 학자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 대동여 지도는 더욱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근대 문명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영국에서는 이미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지하철이 개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당시 조선과 서구 세계 간의 시대적인 격차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김정호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구적이었는지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서구 열강들이 이미 발달된 측량 기술과 과학적 도구를 바탕으로 세계를 탐험하고 지도를 제작할 때 조선의 한 평민은 오직 자신의 열정과 집념으로 첨단 기술 없이도 서구의 지도를 능가하는 정밀하고 실용적인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국토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김정호의 천재성과 인내심, 그리고 국토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단순한 한 장의 지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뤄낸 위대한 성취의 상징입니다. 그의 업적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의 열정과 헌신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김정호는 단순한 지도 제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국토를 탐험하고 기록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밝히고자 했던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불굴의 열정은 대동여 지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 지도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김정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김정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